결혼이 하고 싶었었고 나는 어렸을 때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진짜 너무 안 어울려. 이번에는 비혼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너도 나도 자꾸 비혼주의 한다고 하는데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혼자 살면 후회하지. 왜 후회 안 하겠어요. 나이 들면 후회해요. 지금 한 30대까지는 후회 안 해요. 근데 40대 초반부터 슬슬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4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데려가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것인가. 이거를 40대 중반 후반에 오면 안 돼. 40대 초반에 와도 안 돼요. 어려워요. 요즘 비혼주의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비혼주의가 남자도 후회하고 여자도 후회하거든요. 왜 비혼주의가 되는 줄 알아요? 능력이 없어서? 네. 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해당되는데도 비혼주의가 가끔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 트라우마. 아니면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부모님이 폭력을 썼다던가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전 이런 게 있어서 가정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비혼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설문조사 같은 거 진짜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 거의 70~80%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자도 후회하고 여자도 후회하지만 여자가 더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여성들이 분포해 있는 업종이 뭐인지 아세요? 서비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사업을 해. 그러면 법인사업체 막 무역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않고 되게 적고 100 중에서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개인 서비스. 예를 들어서 왁싱, 속눈썹 펌, 네일아트, 미용 이렇게 개인 서비스에 되게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업종들이 객단가가 시간당 1시간을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한 명당 얼마씩 내요? 손톱 기본으로 2만 원. 그리고 이 속눈썹 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가도 7만 원, 9만 원.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루에 8시간 내내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해도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걸 22일을 한다고 하면 2,200만 원 정말 최고로 받아도 2,200만 원 벌지만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 자기 인건비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상적으로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그 사업을 하더라도 CEO들이 개인 서비스,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정도 버는 수준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그 직업 분포가 대부분 어디로 가 있냐면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 사무직이 굉장히 많아요. 분포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구나. 그리고 대기업도 사실 연봉이 1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은퇴까지 여성분들이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기업에서 거의 21년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룹사에 그 각각 사장직급 모아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공기업 가면 2급 갑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2급 갑이 지사장급이에요.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지사장급이 120명, 그리고 지역 본부장이라고 해서 각 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여기까지 포함을 해도 한 150명이 안 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사장급 이상의 여성 임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0명? 10명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작을 거라,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명이라고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네. 실제로 2명 있어요. 오, 진짜구나. 과장직급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 몇 프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과장직급에? 30%? 30~40%까지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남자 여자 같이 근무하는데 50대 50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나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만 잘하면 사실 성별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업은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성과 잘 나면 남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혼주의 여자가 바로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에게 다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딱 보면 여자가 회사에 남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회사에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냐면 생계형, 정말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하고, 아니면 정말 일을 너무 좋아하거나 여기서 꼭 성공해야지 이런 사람이 남아요. 비혼주의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근데 왜 여자가 비혼주의가 더 후회할 수밖에 없냐면 여자가 직업 분포상 블루 컬러가 훨씬 많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CEO도 서비스 직급. 사실 이런 쪽을 블루컬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는 언제 결혼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와요? 30대 초반이 가장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좀 생겼어. 이제는 마음을 안정되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럴 때 남자들은 네. 결혼정보에서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여자는 마음을 언제 먹냐면 네. 회사 다니기 싫을 때. 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여기서 상담한 적 있어요? 못 봤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의 질문이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여기에서는 거의 없는 거라 받을 때까지 막 생각을 끌어다가 하면서 내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정보회사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고 상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이런 것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여자들은 불안할 때 결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결혼율이 많이 올라갔던 거 알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자들이 비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해요. 우리 박코치님은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20대 때 혼자 나와서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왜 무서웠어요 그때? 몰라, 이제 그때는 막 귀신도 막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되게 내가 약했나 봐, 그때는.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다시는 혼자는 안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아, 저 20대 중후반 때 남자친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치. 그때 정말 일하기 싫을 때 결혼할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가 추궁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혼났을 때 아, 지금 나가야 된다. 이제 그때 그렇게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말씀하실 때. 나도 어렸을 때 정말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할 때 결혼이 하고 싶었었고 나도 어렸을 때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진짜 너무 안 어울려. 그래서 비혼주의로 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맞아요. 교수님. 근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네.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정말 진짜 막 치매 보험 막 엄청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요양원에서 나 죽을 때까지 나를 케어해 줄까? 왜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알아요? 조금만 더 좋은 데로 가려면 더 비싸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케어를 못하면 거기 누군가 하나는 데리고 있어야 되고 나를 케어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려면 노후 준비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노후 준비를 못해. 그러면 비혼으로 살잖아. 독거사가 제일 무서워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혼자 살면서 제일 마음이 든든해졌냐면 집 사고 나서. 제가 집 사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둥둥둥 뜨면서 되게 불안감이 되게 컸거든요. 집 살 때 대출 없었어요? 대출 70%. 화장실을 제외하고 다 국민은행 거야. 그래도 집을 사고 나서 괜찮았던 거, 어차피 집값이 2배로 올랐잖아.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처럼 되게 흐뭇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되게 마음이 안심된다는 느낌. 그래서 왜 비혼주의 여자가 후회할 수밖에 없냐면 경제력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때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사실 자유롭게 살려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집이에요. 비혼주의이신 분들이 사실 집부터 사고 비혼주의인 경우들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비혼주의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첫 번째가 집이에요, 집. 결혼한 사람들 집 사고 돈 모으고 아이 키우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럽거든요. 맞아요. 물론 결혼해서 배우자 잘못 만나면 있던 집도 날아가는 건 맞지만 첫 번째는 집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언제 후회하냐면 아플 때 후회해요. 그러니까 저는 올 초에 다리 다쳤었잖아요. 다리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딱 부러졌는데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다리가 다쳤으니까 아프니까 부러진지도 모르고 간 상태였어요. 너무 아픈데 병원 앞까지 가면 휠체어를 이제 내줘요. 그리고 휠체어를 막 끌고 갔어. 아파 죽겠는데 가족 어디 있어요? 가족을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야. 나 서울에 가족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입원을 했어. 근데 일산이었으니까 강남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와, 그 며칠 동안 짐이 너무 늘어난 거야. 짐하고 차도 운전해야 되잖아요. 나 오른쪽 다리 다쳤으니까 차도 운전해야 되잖아요. 없어. 가족이 없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냐면 친구나 지인한테 연락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이 이 근처에 안 살아. 어떻게 될까?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그날도 나랑 되게 친한 그 박훈 대표가 일산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날 미팅 끝나고 사고를 당했으니까 나 입원해서 그리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왔어. 와가지고 떡볶이 사주고 갔어. 박훈 대표가 집 운전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서 짐 싸서 여기다가 병원 옮겨준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와 내가 지금이야. 내가 사회생활하고 그러게. 그리고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자주 하고 일 때문에도 자주 만나니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 내가 뭐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아프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겠구나. 야, 그래서 진짜 결혼해서 이제 가정 이루고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고독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혼을 하는 게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40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하나둘씩 또 가.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40 넘어가면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게 또 상처가 많잖아요.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늙으려면 40대에 취미를 많이 가져야 된대요. 40대에 그래요. 40대에 취미를 많이 가져서 그때 친구를 많이 만들어놔야 50, 60이 돼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우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좀 많으신데 혼자 사는 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질병 뭐 이런 걸로 아프고 하고 난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난 봤어요. 내가 뭐 코로나 때 막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다든가. 나 코로나 때 아플 때도 되게 서러웠어 진짜. 그러니까 한번 아프고 나서 아프면서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지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바꾸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뭐 없을 수 있지만 내 편이 우리 가족도 내 편이고 나 내 편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약간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이가 들면 내 가족들도 이제 하나 둘씩 형제들은 다 또 자기 가족을 꾸려 나갈 것이고 또 부모님도 이제 언제까지 내 곁에 같이 계셔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한 분 가시고 하면은 내가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이러면서 또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늦을 때 결혼 생각하지 말고 미리 결혼에 대해서 좀 그냥 단순히 남자가 돈을 벌어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상대방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결혼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